좀 듭니다. 특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건진법사의 법당에 비밀의 방 불상 뒤에 비밀의 방이 있었어요. 남부지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진법사의 법당이라는 게 서울 역삼동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윤석열이 대선 캠프를 꾸릴 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거고 숱한 기자들이 그 법당에 갔지만 내부를 취재하는 데는 쉽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의 구조라는 것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에 단독주택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2층에 이제 법당이 있고 실제로 큰 방에 불상 같은 것들을 두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 불상 뒤에 알고 보니까 이제 비밀의 방이 있었다는 것이고 꽤나 규모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남부지검에서 작년 12월에 압수수색 갔을 때도 건진법사가 이제 피의자니까 입회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제 불상 근처에서 뭔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결론적으로 못하는 모습.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비밀의 방도 숨기지 못하고 들통이 난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지하 1층에도 뭔가 창고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고 옆에 또 이제 창고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검찰이 밝히지 못한 부분들을 특검이 제보를 통해 가지고 입수를 했고 그 안에서 그 압수한 압수물들의 그런 그 경위라든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된 재산인 것인지 어떻게 형성된 물품인 것인지를 밝히는 규명한 일만 남았는데 여하간 아마도 이제 비밀의 열쇠가 열렸기 때문에 풀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관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검찰 수사에 좀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뭐 제보자를 통해 가지고는 그 자리를 찾았다라고는 하지만 그 남부지검에서도 더 열심히 했었으면 이걸 정말 못 찾을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제 과거 수사를 좀 관망하거나 혹은 뭉갰던 게 아닌가라는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건진과 이 처남으로 알려진 소위 말한 예명이 있지 않습니까? 찰리라고 불리시는 분이던데요. 그러니까 처남이기보다는 제가 주진우 기자한테 듣기로는 그 혼인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 가까운 이제 뭐랄까요 동거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제 애인과 뭐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혼인 관계는 아닌 분의 동생이라고는 하던데요. 그러니까 처남으로 알려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의 각각 휴대전화 2개를 압수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여기에 이제 공천과 인사 개입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건진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으로 어떻게 가는지가 결국 핵심일 텐데요. 앞서서도 이미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을 관련된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직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미 뭐 윤한홍 의원과 관련해서는 문자 나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도 있고요. 그렇죠. 또 문자에는 뭐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 비밀의 방에 샤넬백 그 샤넬 신발? 250ml 신발 그다음에 그 그라프 목걸이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제가 이제 쭉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제 취재에 따르면 이미 치웠다. 그래서 이미 치웠는데 그게 뭐 경기도 묘처에 있다가 방송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이거를 또 옮겼다. 그래가지고 아예 폐기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로 남아있으면 큰일 나니까 아예 없앴을 수 있다. 당근하는 거 아니에요? 당근? 이것도 뭔가 아까워서 파는 거 아닙니까? 아깝겠죠. 지금 목걸이 하나에 6천 얼마짜리에다가 뭐 그 흰소리 해봤습니다. 뭐 이거 뭐 비싼 것들인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게 나 뇌물로 내가 받은 건데 이걸 다 뺏기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정말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빨리 버리거나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까워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흰소리를 하게 된 거긴 한데 그게 전형적인 범죄자의 패턴이라고 수사를 많이 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물을 은닉하고 있지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는 어디선가 숨길 수 있을 거란 자신감 같은 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비밀의 방에 아무것도 없진 않을 것 같다. 그 중앙일보의 독자 제공으로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요. 그 법당 사진인데 제작진들께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면 조금 무서울 것 같아.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게요. 저 뒤에 불상을 치우면 뒤에 비밀의 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귀중품을 놓아 관봉도 저기서 나왔나? 관봉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참, 이 흑백 사진인 거 봐서는 왠지 독자가 누군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에 기록으로 첨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매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음험한
네. 그런 기운이 도는 그런 곳이다. 예. 보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이 두 개의 그 의혹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김건희 집사 게이트고 하나는 이제 건진 법사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진 법사에 지금 압수된 압수물 기존의 압수물만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청탁의 종류와 내용이 너무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검사도 청탁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뭐 경찰 관련된 명함도 많이 발견됐다고 하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오늘 새롭게 이제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은 그 산업은행이라든가 이제 아이비키의 기업은행 같은 국책성 은행에도 기본적으로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들이 야. 아마도 건진법사의 압수물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아마도 정말로 사회 각 분야에 윤석열 네. 정부 초반에 건진법사가 각종 청탁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건진법사 스스로가 검찰에 출석해서도 밝히기를 기도비라는 게 실체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받은 돈을 숨길 수는 없으니까 그 정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본인이 잘 되라고 기원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기원의 방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법당에서 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인가 그 자리를 부탁하거나 어떤 이 용무를 부탁하는 형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특검이 아마 남은 수사 기간의 상당 부분을 건진법사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건진법사의 신병을 확보 구속하는 것이 김건희의 의혹을 파헤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네. 때문에 아마도 네.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에 밝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이 이게 가장 이제 소위 말하는 꼭지를 따는 것, 그러니까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김건희 돈을 수사하는 부분일 그렇죠.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세상경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명 로비 부분들까지를 해야지 잘했다라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사실 윤석열 경로설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공수처에서 많은 부분들이 수사가 됐고 그 수사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소위 말하는 꼭지가 따지는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돈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정석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건진이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도처에서 뇌물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관봉 5천만 원을 뜯지도 않은 채로 줬겠어요. 그런 게 발견되고 예. 집에서 그렇죠. 네. 이 관봉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것도 딱 떨어지는 수사예요. QR이 아니라 뭐지? 관봉에 예, 있는 관봉에 띠지라든가 있는 표식 같은 게 띠지에 붙어 있는 있는 것들. 담당자 예. 이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불러서 수사하면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가 자명해지기 때문에 이 관봉을 추적하면 바로 상당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오늘 아침 보도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건진이 통일교를 통해서 국민의힘 예.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었고 당원 그러니까요. 10,000명의 명부를 뭐 수집을 했다. 경향신문 네. 단독 보도더라고요. 경향신문 단독 보도예요. 저도 보도 경향. 보고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당대회가 네. 2023년 3월에 있었던 김기현 그 대표를 뽑은 거였는데 일단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의아한 것이 당시에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도입해서 당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다수로부터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준석 이후에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당원 100%로 결정을 하는 전당대회였다는 데 주목을 하는 것이고 그럼 당심을 얻는 사람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대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당원들을 모으는 과정은 너무 중요해 보이는 것이고 지금 건진법사와 이제 나눈 대화들 쉽게 얘기해 통일교 간부가 나눈 대화들을 그 특검이 입수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해서 주요 당직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10,000명 이상은 모아야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대화도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통일교 차원에서 당원 모집을 하는 이제 관여했는지 여부는 특검에서 실체를 규명할 일이지만 이런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건진법사가 가지는 위상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고 당대표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를 의심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 결국 당대표를 만들어서 그가 원하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청탁을 받고 금전을 받아서 자기 영달을 굉장히 달성하는 그런 노림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단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게다가 더해서 만약에 당원을 모집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한다면은 정당법 위반도 됩니다. 정당법 위반이라는 것은 당의 근간
기반을 흔드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어디 뭐 동네에 주워 담는 당이 아니고 당시에 여당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임기 초반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묵과하고 지나갈 수가 절대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진상 규명을 명백히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솔개 그늘님께서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네, 국민의힘을 좀 규정하는 그림자가 보인다. 예, 그림자 네.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식의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의 용인이 되면 그 얼마나 건진과 또 명태균 씨와 막 이렇게 진짜 참 이게 답이 없는 길을 계속 예. 국민의힘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검찰이 아니라요. 정당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조사해달라고 해야 될 바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의 선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떤 검은 손과 뒷배가 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싹 사라져야 될 행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먼저 이거는 당무감사를 하던가 뭐 수사가 싫다면요. 그 밝혀내야 될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전성배 씨 쪽에서 하는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는 했지만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일교 쪽에서도 이제 개인 일탈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